그래서 신라 하대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하대. 자, 이 선덕왕, 지금 얘기하는 김양상, 여기서부터 신라 마지막 멸망할 때가 경순왕이거든. 경순왕의 나라를 통째로 들어다가 왕건에게 갖다 바쳐요. 이러면서 신라가 문을 닫거든요. 이 마지막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중대하고 하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이걸 생각해 두시고, 중대가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 자, 중대 말기부터 왕권이 약화되다가 급기야 왕이 피살당했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바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가 신라 하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원창의 난이라고 이게 822년의 난인데요. 자, 요 난이 이제 뭐냐면 왕위쟁탈전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원래 자, 봐봐 여기 선덕왕 김양상이 왕이 됐어요. 근데 얘는 무열계가 아닙니다. 무열계가. 여기까지는 무열계가 왕을 했잖아. 김춘추 후예들이 왕을 했잖아요. 얘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내물계라고 보통 나오는데 내물한계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무열계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범내물계. 자, 선덕왕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다음 왕은 무열계한테 다시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을 하지만 그 다음 왕은 무열계한테 넘겨주겠다. 그래서 선덕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원성왕이거든요. 자, 원성왕인데 다음 왕 자리는 무열계한테 주겠다. 이 원성왕이 원래 물망에 올라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김주원.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열계예요. 물망에 올라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기 앞에 나오는 김원창의 아빠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김원창의 아빠야. 아빠하고 아들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냐면 김주원이 이제 왕이 돼야 돼.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죽었어. 이제 선덕왕이 죽었어. 그 다음 왕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의 집이 경주 북쪽에 있었는데 경주 북쪽에서는 이제 북쪽에 알천이라는 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어떻게 가? 막 물이 막 그냥 물살 막 지나가는데 못 가니까 이제 김주원이 그래 비가 그치길 기다리자. 기다렸다 가자. 그랬어요. 한편 화백회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김주원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고로 왕은 하늘에서 낸다고 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김주원이 못 오는 거는 하늘이 김주원을 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쿵딱쿵딱 해갖고 당시에 화백회의의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왕에 올라. 뭔지 알겠어요? 나중에 김주원이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 해야지 하면서 허겁지겁 왔더니 이미 뭐야 왕은 딱 쓰고 그대 어쩐 일인가 왕이 앉아있는 거지 벌써.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물어보겠죠 주변 귀족들한테. 근데 귀족들 전부 다 어떻게 막 이게 얼굴 가리고 있고 그죠? 자기들끼리 다 쿵딱쿵딱 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야 김주원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못 된 거야. 즉 김원창의 나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한 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웅천주라고 하는 오늘날 어디냐면 여러분 공주 일대야. 웅천주 여기 도독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한 거 자 여기에 불만을 갖고 일으킨 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무열계가 되겠죠. 무열계가 자 어디에 도전한 거야? 내물계에 도전한 자 이 사건 무열계 vs 내물계. 자,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김원창의 난. 그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 건 822년에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한 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일으킨 난. 자, 왕위쟁탈전은 이뿐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보고의 난 같은 이런 난도 있어요. 장보고는 여러분 왕은 아니죠. 얘는 왕은 아닌데 846년에 여러분 장보고 하면 딱 기억나야 되는 게 요즘은 횟집으로 유명한 뭐야? 청해진. 그죠? 자, 청해진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완도. 자, 완도에다가 장보고가 군진을 양성한 거예요. 장보고는 여기서 1만여 명의 군인을 양성해서 황남해안의 해적대를 토벌을 하고 뭐 이러면서 무역권을 다 장악을 했던 사람이죠. 이 840년경에는 왕위쟁탈전이 아주 극심해지던 시기인데 장보고가 손을 들어주면 왕이 되는 뭐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때문에 어쨌거니 청해진, 완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장보고가 세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장보고의 난이라고 하는 그럼 이건 뭐냐? 장보고 846년 하면 안 되고 장보고의 난. 난까지 씁시다. 여기다가 846년 장보고는 828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단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장보고가 846년 신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이라고 있어.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힘이 세져요. 근데 신무왕이 얼마 안 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가 왕을 만든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왕위에 오른 거야. 문성왕의 왕비로 차비로 자기 딸을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좌절된 거지. 그 열받으니까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고 이걸 미리 알아챈 중앙정부에서 염장 송일국을 보내갖고 살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그러니까 정사 기록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왜? 그 염장 역할로 송일국이 했으니까. 뭔지 알겠죠? 자, 어쨌건 간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보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불명확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난이 일단 일어나려고 했다고 하고 장보고가 제거된 거죠. 중앙에서 보내서. 어쨌건 이런 중앙에서 왕위쟁탈전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또 이걸 반영하는 게 뭐냐면 839년 뭐 이럴 때에는요. 희강왕, 민해왕 840년까지 신무왕까지 2년 동안 왕이 3번이 바뀌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위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게 신라하대. 왜?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되니까. 자, 이런 와중에서 자, 중앙에서 이렇게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 약해? 약해지겠죠. 중앙에서 왕권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누가 성장하는 거야? 호족이 성장하는 거야. 호족. 여기 호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호족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반독립적 세력이라고 그래. 절반은 독립적인 자 이런 세력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지칭하면서 성주 또는 장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던 아예 각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권, 증세권 이런 걸 다 행사하던 세금도 자기들이 알아서 걷고 독자적인 군사력 다 보유하고 있는 이걸 지방 호족 세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막 성장을 하게 되는 자 이거죠. 여러분 좀 이따가 바로 보게 될 뭐야? 이 후삼국 시대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자 견훤 그다음에 궁예 얘네들도 물론 다 호족은 아니지만 견훤은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런 호족들이 이제 신라를 붕괴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 하여튼 호족이 등장하게 되고 그럼 이 호족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세금을 걷고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얘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 안 올려보내? 안 올려보내죠. 중앙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되겠어? 악화되겠죠.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백성에 대한 수탈은 증대가 되겠지. 그럼 각 지역에서 몰락한 농민이 증가하게 되겠고 이 농민들 중에 과격한 분들이 뭐 일으켜? 이제 난 일으키는 거죠. 밀란의 발생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악화되면 중앙정부의 이런 왕위쟁탈전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이걸로 나타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가 호족 세력의 성장. 자,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걷고 하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체제의 문란 백성에 대한 수탈이 증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의 발생.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 각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뭐냐면 진성여왕 때 있었던 원종애노의 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신라 하대에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거의 막 막장까지 가서 최악이 되는 최악이 됐을 때가 바로 진성여왕을 얘기해요. 최악. 이때 누가 활동하냐면 최치원이 활동하는데 최치원의 그 해인사 묘길상 탑지라고 하는 자 여기에 의하면 뭐가 나오냐? 악중악자 무처지야 뭐 이런 말이 나와. 한자가 갑자기 나왔어. 그지? 악중악자 worst of worst란 얘기죠. 나쁜 것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것이 없었고 이런 말이 나와. 말이 좀 어려워. worst of worst는 최악이다. 뭔지 알겠죠? 최악의 상황이다. 막 승려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 죽고 각 지역에서 막 병사들 막 다 죽고 밀란 막 발생하고 막 장난 아닌 시기야.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저희 진성여왕은 또 어떻게 해요? 양위표를 내고 무슨 왕이 반장도 아닌데 나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그만해요 왕을. 뭔지 알겠어요? 왕이 지금 반장이야? 뭐 회장이야? 동네 부녀회장도 아니고 그만한대. 왜? 야 내가 왕을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국가 재정도 없고 지금 완전 텅 비어갖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해. 그러면서 그만둬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치달아. 또 진성여왕 때가 누가 일어나는 시기야? 견훤이 일어나는 시기야. 후백제를 세우는 시기가 진성여왕 때.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다가 진짜 최악으로 치닫는 마지막 거의 뒷부분 시기가 진성여왕이야. 이때 각 지역에서 일어난 각 지역 밀란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애노의 난 그러니까 밀란이에요. 반란입니다. 이런 게 막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 하대를 지금 이해하면 돼. 자 어떤 시기? 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각 지역에서 호족의 등장 또 밀란의 발생 국가 재정의 악화 민생의 피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진성여왕 때. 나름 이걸 개혁하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최치원.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갔다 와서 이걸 개혁하려고 과거제도 시행하자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시무십조라고 그래갖고 최치원이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10가지 어떤 개혁안을 제시해요. 시무십조. 시무라고 하는 건 개혁안이야. 제시했는데 수용되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급기야 최악까지 치닫게 되다가 여기 나오죠. 자 900년에 후백제의 건국 견훤이 나오는데 892년을 기점으로 전라도 이제 무진주. 자 무진주로 갔다가
자, 문제적 광주예요, 광주. 오늘날. 여기서 이제 지방간이었다가 얘가 이제 세력을 모아서 어디로 가? 전주 옆에 있는 완주로 옮겨져요. 여기에서 의자왕을 대신에 복수하겠다는 기치에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을 한 게 900년이야. 그리고 901년에 이제 후고구려 궁예. 얘는요, 신라의 몰락한 왕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궁예는 예전에 드라마 보면 이제 애꾸눈으로 이렇게 나오죠. 김영철 씨가. 근데 이거는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중앙의 어떤 왕권 다툼에서 밀려난 다음에 위에서 막 던져졌대. 그 던져져 갖고 이렇게 실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궁예라고 하는 자 이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 궁예, 하여튼 901년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고 좀 이따 제가 후삼국 시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나중에 이제 고려로 가죠. 고려로. 됐죠? 자, 그 정도 보고요.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그다음에 뭐야? 찌그러져 있는 신라. 이렇게 이제 후삼국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 진성여왕 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은 더 약화되겠죠. 더 최악으로 치닫겠죠. 그 다음에 효공왕이나 이런 왕들 치닫다가 자, 경수랑 앞에가 경애왕인데요. 경애왕은 견훤의 공격을 맞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가 포석정에서 참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그리고 마지막 신라왕이 누구? 그 이름도 유명한 경순왕, 김부예요, 김부. 얘는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935년에 이때는 고려거든요. 고려 건국 이후인데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신라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요 시기가 신라 하대. 한마디로 신라 하대는 자 다시 누가 강화돼? 귀족들이 강화되고 됐죠? 아까 화백회의에서 왕이 나왔잖아. 왕권은 어떻게 돼요? 약화되고 그죠? 육두품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중앙에서 왕의 정탈전 벌어지고 중앙에서 왕의 정탈전 벌어지니까 각 지역에 대한 통제력 약화. 바로 누가 성장해? 호족이 성장하고 됐죠? 호족의 성장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수치체제의 분란으로 밀란이 발생하고 이런 시기가 언제? 신라 하대다. 아시겠죠? 신라 하대를 중대하고 구분해서 신라 중대가 왕권이 강화되는 자 이런 시기라면 신라 하대는 이렇게 혼란되는 이런 시기. 이게 마지막에 급기야 어디로 치달아? 바로 후 삼국시대로 치닫게 되면서 고려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신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자 이런 과정까지를 우리가 신라 하대 자 여기서 봐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